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재경 한화자산운용본부장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살펴보니까 더 많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또 대부분이 25bp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FOMC 의사록 나온 이후에 시장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 왜 그랬냐를 보면 2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 FOMC 의사록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였죠. 첫 번째 1월 달 FOMC 이후에 한 20일간 상당히 시장이 이미 많은 변동을 보였었다라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이제 2월 1일 있었던 이 FOMC 때 그 파월이 얘기하고 이랬을 때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 2주, 3주 정도 동안 나왔던 아주 너무 좋은 그 경제 지표들, 노동 지표나 소비 지표나 기타 등의 모든 지표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이 결국은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오면서 정작 FOMC 의사록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미 다 반영을 한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이후로 나왔던 것은 우리가 봤던 1월 달 의사록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그런 FOMC 그 멤버들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선물 시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기준금리가 지금 남은 게 3월, 5월, 6월 세 번 동안 25bp 세 번 해서 5.5까지 올라가는 그 그림을 지금 시장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블러드 같은 이제 그 총재 같은 케이스는 그 소위 이제 보팅권은 없지만 그 소위 이제 5% 후반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는 그 세 번 중에 한 번은 50bp, 25bp가 아닌 50bp 인상까지도 열어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어도 채권 시장은 이전에 상당히 그 장밋빛 하반기에 가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들을 그렸던 것들은 이제 다 걷어들이고 연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쭉 유지하는데 유지하는 레벨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큰 2, 3주간의 큰 변화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FOMC 의사록 공개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적었지만은 앞으로 남아 있는 3월, 5월, 6월 FOMC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미국 증시 또 본격적인 조정장에 돌입할 것이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맞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그 힘들었던 장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0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 이후까지 지금 S&P 500 기준으로 한 17, 8%까지 지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거의 새로운 강세장이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금리는 쭉 내려왔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 놓고 봐도 거의 4%대까지 이제 다시 회복을 했고요. 이게 3.5 아래까지 내려왔었는데 2년물 금리도 지금 4.7 이렇게 지금 작년 고점 수준을 작년 7월의 고점, 8월의 고점을 다시 거의 돌파 한번 하는 이번 주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도 다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홀로 강세였으니까 S&P만 나홀로 약세, 나머지는 강세. 충분히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미국이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 단기든 길게든 일단은 전 세계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만 달리 움직이긴 좀 어려울 거다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지금 사실은 두 가지인데 달러 약세 흐름에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그런데 지금 달러 강세가 지금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은 케이스는 무역 수지가 계속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작년 한 10개월째, 11개월째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 독자적인 그러한 자체 모멘텀으로 이러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퀘스천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조정장이 들어간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 증시도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런 가운데
가운데 오늘이었죠. 이 금통위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7번 인상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동결을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한미 간의 금리 차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뭐 최대 이 175bp까지도 차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외국인 유입도 다시 유출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까지 과거 지난 한 20여 년간 경험적으로 지금 하느니 소위 이제 금통위가 허용했던 범위는 최대 150bp 차이, 예. 1.5% 미국이 더 높은 거죠. 예. 그런 격차를 일시적으로는 좀 허용을 했었는데 과연 이제 이번에는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이게 5.5가 아니라 5.75까지도 그쵸.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동결을 계속 한다고 가정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격차가 너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다시 진행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실 외환 보유고가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상태, 네. 무역 수지도 지금 마이너스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가 생각보다는 좀 지속이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봤지만 금리를 고정을 시켜 놓고 보면은 이 환율에서 예. 그래서 엔이 달러 대비 150엔까지 뚫고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그 소위 금리를 막아놓고 보면은 그것이 그 소위 그 자국 통화 약세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다면 우리 같이 좀 그 대외 그러한 그 국제 그러한 거래 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개방형 그러한 수출 국가 예.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쵸. 어려움을 겪을 리스크가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럼 하느니 계속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그렇게 지금 금리를 잡아놓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진퇴양난에 좀 예. 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느니 정말로 극한 직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현재 지금 환율 뭐 1,22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 1,297원, 이제 장중 뭐 1,300원도 뚫고 했단 말이죠. 뭐 환율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달러가 지금 작년 10월 고점 이후에 상당히 달러 약간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약세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걸로 이제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너무 과하다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얘기한 대로 미국의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소위 이제 그 금리 격차 자체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달러 약세가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당분간은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화 입장에서 놓고 보다 달러 강세면 나머지 나라 통화들은 다 약세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도 다시 1,300원대에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죠. 뭐 예상보다 좋게 실적이 나오면서 국내 뭐 AI나 GPT 반도체주들 뭐 다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많이 오르긴 했어요. AI든 챗GPT 관련주들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그 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기대감은 높은 것 같습니다. 20년간 구글의 아성을 깰 수 있는 사실 그러한 새로운 모멘텀이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과연 이제 오픈 AI가 내놓는 답들을 봤을 때 과연 이제 믿을 수 있는 검색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 그렇게 놓고 보면 플랫폼 구글을 포함한 전 다른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그의 선봉에 있고 생각보다는 이번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 2, 3, 4, 2분기에는 상당히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투자, 설비 투자 증가의 기대감 이런 것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기대감으로 얼마든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기대감만으로는 계속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금리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긴축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그 밸류에이션 부담, 소위 이제 멀티플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0배 되거든요. 예.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또 국내에서도 그러한 인공지능 관련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업들이 예.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계속 끌어오기에는 상당히 좀 힘에 부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금리 인상기에는 좀 유의할 필요 있다. 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올해 이제 제가 아마 저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사고를 다들 노렸지만 네. 오히려 저는 상고 화제일 수 있다 예.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연초 이후 더 정확히는 작년 10월 이후에 사실은 그 시장이 랠리를 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였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강세장이냐 아니면 약세장 속의 일부 예. 소위 반등세냐 이제 말씀을 베어마켓 랠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말씀을 예. 드리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어닝이 전 세계적으로 꺾이고 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기준 놓고 보면은 지금 EPS, 포워드 EPS라죠. 선행 12개월 선행 그 주당 순이익이 지금 YY로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있거든요. 예. 이게 지난 20년간 한 4번 있었는데 4번 다 지수 조정을 상당히 그 이후로는 불러왔었습니다. 깊든 얕든.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이 지수 조정이 나타나는 거는 결국은 어닝의 그러니까 이익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앞으로의 어닝의 방향성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 지금부터는 소위 펀더멘탈 기업 이익의 방향성을 계속 보시면서 공격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수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결국에는 좀 많이 오르긴 한 만큼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송재경 한화자산운용본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